영화관에서 스킨십은 신음소리 안 날 때까지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트판 이하나입니다. 총대 메고 진상 내쫓았는데요 라는 제목이고요.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쭉쭉 늘어나고 있는 인기글입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 영화관에서 총대 메고 진상을 내쫓았는데 마지막 언행 때문에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서 글 씁니다. 이 글은요, 어디로든 퍼가셔도 상관없어요. 네, 퍼왔습니다. 네, 제가 널리 알려드리죠. 저는 오늘 수능이 끝난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코엑스, 메가박스, 부티크에 거기 좀 이렇게 넓은데 비싸잖아. 좌석도 좋고 한데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러 갔습니다. 그 영화 진짜 좋대요. 보헤미안 랩소디가 인생 영화를 다시 썼다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완벽한 타인하고 보헤미안 랩소디 2개 안 보면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안 되는 1인. 저 그래서 진짜로 방송 마치면 심야 영화라도 보러 가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가박스 부티크는요, 좌석수가 적고 화면이 큰 상영관이라서 일반 상영관보다 가격은 더 비싸지만 주말 황금 시간대라서 다른 상영 시간대가 매진이라서 그냥 봤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면 그만큼 더 쾌적하게 보고 싶다는 기대감도 있죠. 저와 친구는 통로 쪽 1열에 앉았고요. 제 뒤 2열에는 통로 쪽부터 차례대로 엄마, 여자아이, 남자아이, 아빠 이렇게 4식구가 앉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제 친구 뒷자리에는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제 뒷자리에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2명 다 미취학 아동이었어요. 그러니까 8살 이전의 어린아이. 134분짜리, 그러니까 2시간이 넘는 영화, 거기다가 자막으로 읽어야 하는 영화, 그것도 12세 관람가 영화에 굳이 미취학 아동을 데리고 온 이유를 모르겠지만 추후에 엄마와 여자아이가 나간 후에도 아빠랑 아들은 따라 나가지 않고 끝까지 다 보고 나간 걸 보면 아빠가 보고 싶어 해서 아이들까지 다 데려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해드리자면 12세 이상 관람가는 않냐 하니까 꼬맹이들도 데리고 와서 봐도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12세 이상 관람가라는 이야기가 왜 붙는 거냐면 12세 미만인 아이들은 즐길 수 없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막이 붙는 영화라던가 아니면 꼬맹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던가. 그래서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는 왜 꼬맹이들은 안 돼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아니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억지를 쓰시면 되게 곤란해요. 왜? 꼬맹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꼬맹이들이 즐거워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영화가 왜 굳이 12세 이상 관람가라고 붙여놨겠어요? 12세 이상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고 즐기기 어렵다는 뜻 아니겠어? 근데 거기에다가 8세 이하의 아이들을 데려왔다고요? 자막 나오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뭐가 재밌겠어요, 꼬맹이들이. 애들이 집중을 못하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애들 탓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관에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 탓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자. 남자아이는요, 그래도 아이패드 같은 걸 쥐어줬더니 얌전히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아이패드를 이렇게 쥐어줬으면 이게 계속 불빛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걔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뒷자리 분들이 불빛 때문에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겪은 일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아이가 방귀를 뀌고 영화관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여자아이가 방귀를 뀌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앞좌석에다 대고 발을 구르듯이 좌석을 차고 고양이 소리를 내고 언제 끝나냐는 둥 큰 소리로 엄마에게 말을 걸고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와, 너무하네. 듣기만 해도 화가 확 나네. 앞서 말했듯이 제 뒷자리가 여자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좌석을 미친듯이 발로 차면 당연히 제 등받이입니다. 인내심이 끊어지는 게 느껴져서 뒤돌아서 빤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엄마란 분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만약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고 애쓰거나 아이를 다그쳤다거나 했더라면 저도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너무 시끄러워서 뒤돌아보니 아이는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엄마는 영화를 몰입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한숨 푹푹 쉬면서 몰입도 못하고 보고 있는데 본인은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들리지도 않았나 봐요. 앞좌석 사람들이 몸을 뒤돌려서 대놓고 눈치를 줘도 그때뿐 따끔하게 아이의 태도를 바로잡거나 하는 것 없이 아이가 말을 걸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맞장구 쳐주면서 둘이 영화관에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딸 그랬어. 우리 딸 감기 꼈어. 와. 그리고 나서 휴대폰을 켜서 아이한테 영상인지 이미지인지 모를 뭔가를 보여주는데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비싼 돈 내고 보러 온 영화를 이런 식으로 방해받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뒤로 건너가서 통로에 서서 말했어요. 저기요, 앞좌석 사람들 간신히 참고 있어요. 아이 감당 못하시겠으면 나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때가 영화상으로 클라이막스 바로 직전 한 80분쯤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가 정말 쉴 틈 없이 소란을 피웠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요, 상영관 내에 다 들리게 남편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가달래. 진짜 미안함을 모르는 아줌마였네. 자기네 집 안방입니까? 그러고는 제 어깨를 세게 퍽퍽 치더니 저 나가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나갔어요. 자신의 아이는 정말 조금도 민폐이지 않았는데 어디 예민하고 꼬인 사람이 나가라고 압박 줘서 심히 불쾌하다는 듯 제 몸에 어깨를 이렇게 친 거야. 야, 이거 다른 사람 잘못 치면 나 같으면 고소했어. 저 이 아줌마한테 어깨 맞았어요. 난 그랬다. 건드리지 마. 나 예민해. 제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힘을 주어서 치면서 다 들으라는 듯 당당히 큰 소리로 자기 할 말 하고 나간 아주머니. 진짜 순간 미친 여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그 몰상식한 행동, 부끄러움 없다면 딸에게 그대로 가르쳐주세요. 당신 딸이 하루빨리 당신 같은 사람으로 자라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전체요. 그냥 영화 보러 오지 마세요. 영화 끝나자마자 뒤돌아봤더니 아저씨랑 아들 쓰레기는 다 좌석에 버려두고 몸만 홀라당 빠져나갔더라고요. 쓰레기통까지 갖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나봐요. 요즘 인스타나 카페에서도 네이트판 글을 많이 퍼간다고들 하길래 글을 썼어요. 어떻게든 이 글 보시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11월 18일 강남 코엑스 메가박스 부티크 4시 20분 보헤미안 랩소디 보러 온 일가족, 특히 아주머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발 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빡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아줌마나 아저씨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족들 전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굳이 아주머니가 부끄러운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 자리에 묵묵히 남아가지고 아들이 아이패드로 이렇게 불빛을 비추고 있는 걸 묵인한 아이 아버지도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으로도 올라오고 있죠. 극장층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입장시키지 말아야죠. 와, 저 이 이야기 지금 되게 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참느라 죽을 뻔했어요.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네요. 제발 극장 측에서도요. 12세 미만이면 12세 미만인 애들은 입장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19세면은 그래도 미성년자 좀 관리하시잖아요. 근데 왜 12세 이상 관람가인데 미취학 애들을 입장을 시켜서 모든 사람이 다 영화 관람을 못하게 합니까? 사실은 12세 이상 관람가인 영화에 미취학 아동들이 와봐야 모든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잖아요. 저라면 영화관 측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영화관 측에 정식으로 저는 항의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관계자가 이 글을 본다면 분명히 적절한 사과라든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날 4시 20분에 이 부티크에서 영화 본 사람들 영화 티켓을 한 번 더 제공한다거나 분명히 영화관 측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이의 부모겠죠? 아이의 부모겠죠? 아니, 아이가들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걸 부모들이 과연 몰랐을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신의 아이가 이해 안 되는 영화관에서 2시간 넘게 있을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알았을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길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영화관 진상들. 저는 1. 소리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는 것까진 좋아. 근데 문제는 진동이 계속 와. 나 어디 진짜 지진 난 줄 알았어요. 3D가 아니라 4D 영화관 온 줄 알았어요. 진동으로 해놔도 그 진동 소리 들리는 거 알죠? 근데 이거를 카톡 올 때마다 이 진동을 해놨나봐. 보통 카톡 알람은 꺼놓지 않아요? 계속 영화관 내내 진짜 정말 여러분 영화관에서 진동으로 해놔도 계속 진동이 울리면 이건 분명히 조치를 제발 취해주세요. 무음으로 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짜 안마의자인 줄. 그 진동, 일단 진동, 그 다음에 2번째 채팅창에 신우님 뒷사람이요 의자를 발로 차면 짜증이 나요. 이게 있잖아.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뭐냐면 다리를 꼬다가 실패해서 다리가 풀리면서 앞에 의자를 뻥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허벅지에 살이 좀 찐다거나 다리가 좀 짧다거나 이게 그러면 다리가 잘 안 꽈지거든. 저도 한 번씩 허벅지에 살이 찌면 이게 다리가 원하는 각도로 안 꽈져가지고 실수를 이렇게 다리를 꼬다가 뻥 차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진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 근데 내내 지가 다리가 안 꽈진다는 걸 알면 이제 제발 다리 꼬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내내 계속 다리를 한 번씩 꼬다 계속 뻥뻥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발 벗는 건 괜찮은데 인간적으로 본인이 발냄새가 심하다는 걸 알면 벗지 말자. 그 있잖아요. 처음에는 생각해. 어디서 버터구이 오징어를 먹나? 근데 이거는 버터가 아닌데 이것은 발냄새다. 이게 신발은 벗을 수 있지. 근데 알잖아요. 본인이 발냄새나 본인이 이게 냄새가 심한 사람들은. 근데 제발 이제 근데 나 궁금한 게 발냄새 나는 사람들 자기 발냄새 자기가 못 맡나? 정말 이게 냄새 공격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발냄새 나는 사람 근처에서는 진짜 영화 보고 싶지 않아요. 알아요? 자기가 발냄새 나는 사람들 자기가 알아요? 진짜 발냄새 정말 정말 너무 싫어. 그런데 발냄새도 정말 못 참겠는데 발냄새 그리고 다리 떠는 거. 다리 떠는 거. 왜 이렇게 영화관이 요즘은 그나마 좌석이 약간 독립된 편인데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일반관은 좌석 한 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다리 떨면 이렇게 약간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느껴진다 계속. 다리 안 떨었으면 좋겠다. 다리 떠는 거 이거 되게 신경 쓰여. 다리 떠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발냄새가 남자만의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은 패션 리더들은 어그 부츠를 신어요. 근데 이 어그 부츠의 특징은 통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발냄새의 끝은 어그 부츠를 스타킹을 신고 어그 부츠를 신는 거예요. 스타킹 신고 어그 부츠를 신으면요. 와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그 부츠를 남자분들 잘 기억해요. 여자친구나 첫 데이트 상대가 어그 부츠를 신고 나왔다. 그럼 웬만하면 신발 벗는 식당은 가지 마세요. 네. 어그 부츠를 신고 나와서 1시간 이상 걸어 다니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깔끔한 여성분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어. 발바닥에 뭐 데오드란트를 뿌린다거나, 그다음 신발에 이제 신발 냄새 제거제를 뿌리고, 충분히 이게 신발 속을 말려갖고 이렇게 신는 깔끔한 여성분들도 있어. 근데 어그부츠를 이렇게 싹 봤을 때 어그부츠가 굉장히 좀 관리가 안 된 어그부츠다. 그럼 100%입니다. 100%그 어그부츠를 벗는 순간 화생방입니다. 가스 이거예요. 제 여친은요 안 나더라고요. 천상가 봐요. 천상가 보네요. 그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그부츠는 무조건 하루 신으면 하루는 말려요. 하루는 베란다에다가 택볕 듣는 데다 말려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어그부츠가 진짜 냄새가 안 나요. 이거는 통풍이 진짜 안 되는 신발이라서, 특히 어그부츠를 매일 신고 나오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그 발냄새 공격 진짜 그 영화관에서 싫고, 또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굉장히 심각한 스킨십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불이 꺼지고 연인들끼리 있고, 중간에 요즘에 이제 손잡이가 대부분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붙어 앉아서 적당히 쪼물락 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신경도 안 쓰여. 몰라. 근데 이게 지들끼리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뭐랄까 그래 적당히 짜릿한 것까지 이해한다니까. 갑자기 영화 시작하기 전에 불 살짝 꺼질 때 뭐 뽀뽀하면서 이런 소리 정도 나는 거는 듣는 솔로가 충분히 마음 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들끼리 너무 무르익은 나머지 이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 영화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 하는 거야? 애기나? 왜 이렇게 끙끙대?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나. 왜 이렇게 끙끙대? 추워? 제발 그 과도한 스킨십. 이게 영화관에서의 스킨십은 제가 솔로로서 정해드릴게요. 영화관에서 스킨십은 신음소리 안 날 때까지만 하세요. 네. 신음소리 안 낼 자신이 있으면 끝까지 가. 그건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돼. 근데 신음소리 나는 지경이 되면 안 돼. 그거는 이제 남한테 피해 주는 거야. 이게 솔로로서 커플들에게 놓고하노니, 언니 뭐라고? 언니 그렇게? 그렇게. 제발 신음소리는 내지 맙시다, 커플들. 그리고 또 영화관 진상들. 그 요즘에는 영화관에서 외부 음식 반입이 되게 허용이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팝콘하고 콜라 아니면 안 됐었는데 이제 막 나초가 생기고 오징어가 생기더니 이제 영화관에서 막 외부 음식을 갖고 오는 것도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해주더라고. 어떤 데는 막 순대 떡볶이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좋아. 그치만 소리는 좀 조심해주자. 안 그렇습니까? 그 있잖아요. 왜 먹는데 그냥 먹으면 괜찮아. 팝콘을 먹건 순대를 먹건 떡볶이를 먹건 냄새는 그냥 적당히 웬만하면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 와 미쳐요. 이게 문제는 먹을 걸 얼마나 쌓았는지. 영화 2시간인데 1시간 반을 먹어. 환장합니다. 어우 짜증나. 그래서 이거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팅창에서 백수님, 코 골면서 자는 것도 진상이에요. 있어 한 번씩. 영화 진짜 조금 이렇게 왜 그 옛날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그 눈밭에서 막 곰이랑 싸우고 그 영화 있었지. 근데 그 영화가 엄청 좀 긴 영화였어요. 엄청 긴 영화였는데 진짜 저 그 영화 보러 갔는데 자는 사람이 있었어. 영화가 좀 길고 이게 약간 일대기적인 영화라서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재밌다 그러는데 안 맞는 사람은 너무 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제발 코는 골지 말자. 자, 영화관 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댓글을 봅시다. 여러분한테 저 대놓고 얘기했는데 전 예민해요. 전 예민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영화관 안 가요. 웬만하면 알았어 언니 예민해 그래. 네, 웬만하면 저는 그냥 개봉 끝나고 나면 올레 TV 유료로 결제해서 봐요. 왜냐면 스트레스 풀러 가서 스트레스 쌓이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아예 심야 영화. 아예 심야 영화로 갑니다. 근데 예민하지 않은 사람도 심각한 피해를 볼 정도면 안 되는 거겠죠. 자, 댓글입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이래서 파파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맘충 뒤에 숨어가지고 없는 척 언급도 안 당해놓고 욕할 땐 맘충만 욕먹게. 아빠도 욕을 먹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어떻게 부부가 쌍으로 생각이 없을까요? 애가 영화에 집중을 못하면 엄마든 아빠든 서로서로 케어를 해야지. 그러게. 이래서 맘충 하는 거예요. 어디다 손을 대요. 타인한테 이렇게 툭툭 치고 이런 거 여러분 되게 심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비 배풀 봅시다. 어머.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댓글을 남겼어. 영화표를 인증했어. 그날 11월 18일 5회 4시 20분 영화를 실제 봤던 사람이 댓글을 남겼어. 저 3열에 앉았단 사람이에요. 남자 애새끼도 겁나게 시끄러웠을까? 1열에 1 글쓴이가 앉았고 2열에 그 가족이 앉았고 3열에 앉은 사람이 지금 남겼어. 패드 갖다가 소리나게 연속 촬영하고요. 여자 애기한테 시비 걸고요. 여자 애기는 악쓰고요. 그래도 중간에 나가길래 에이드 라이브는 겨우 편하게 봤네요. 감사합니다. 와, 네이트판 장난 아니다. 이게 주작이 아니었다는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와, 인증까지 올라왔어. 진짜 진상 오브 진상이었네요. 3열에 앉았던 사람이 글을 어지간하면 진짜 안 그럴 정도인데, 네. 야, 이거 진짜였어? 대박이다. 채팅창에서 예쁜 남자님, 애들 기 안 죽이려다가 천덕꾸러기 만들지. 예. 이게 있잖아요. 애들도 혼날 부분에 대해서는 혼이 나면서 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혼날 부분에서 기 죽는다고 혼을 안 나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도 안 혼났었는데 갑자기 혼나는 거야. 그러면 애가 오히려 되게 의기소침해져요. 왜야? 기준이 없거든, 애한테. 아,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혼나는구나. 이 기준이 만들어진 애들은 밖에 나가서 안 혼나니까 오히려 기가 안 죽어. 근데 그 기준이 가정에서 안 만들어진 애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혼났지? 모르게 애가 혼란에 빠지는 거야. 이상하다. 이걸 집에서 하면 안 혼나는데 밖에서 하면 혼나네? 내가 뭐만 하면 자꾸 혼나네? 아, 내가 뭔가 잘못된 인간인가? 딴 애들은 안 혼나는데 나만 혼나네? 오히려 애가 기가 죽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애 기 죽는 거 걱정하지 말고 혼낼 상황에선 반드시 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애가 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 채팅창에서 빅미님, 공공질서가 없는 사람들이죠. 어제 버스 안에서 애기들이 소리 지르고 시끄러우니까요. 기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부모들이 조용히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애 기 죽는 거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가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는가를 배워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기 죽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아이 안 키워봤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교육 쪽에서 꽤 오래 종사를 했잖아요. 대학에서도 있었고 학원에서도 있었고 근데 안에서 잘 배우고 온 애들이 밖에서 기 펴고 살아요. 안에서 센 애들은 밖에서도 질질 새요. 정말 필요해요. 기 죽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혼낼 때는 혼내주셔야 돼요. 애한테 기준을 세워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디 귀한 남의 집 자식 몸에 손을 대 무식한 아줌마가. 그러니까 애가 장소 불문해서 방귀 끼고 뛰어댕기지. 내 자식이었으면 창피해서 80분이 뭐야 8분도 못 참았겠다. 아니 근데 애초에 그런 영화를 애기 데리고 본다는 게 디즈니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태블릿은 집에서 좀 보여주자. 이 미친 부모야. 영화도 나와서 민폐 떨지 말고 집에서 결제하고 가라. 저도 사실은 제가 예민해서 집에서 웬만하면 영화를 봐요. 그러니까 나도 피해 다닌다고. 근데 아니면 심야 영화 보거나. 저는 사람 많은 시간에는 영화 안 봅니다. 알거든,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난 또 말도 못해요. 왜? 어쨌거나 내가 BJ의 삶을 사니까 언제 누군가가 내 팬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웬만하면 내가 말 안 한단 말이야. 싫은 소리도 못해. 내가 또 밖에 나가면 되게 잘할 것 같이 생겼는데 못해. 찐따예요. 그래갖고 혼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서 오니까 그냥 전 집에서 봐요. 올레 TV 결제해가지고 10,000원일 때 봐요. 예, 못해요. BJ들은 사실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BJ 이전엔 또 아나운서였잖아. 못해. 지역사회에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그 MBC 그거 아니에요? 이래버리니까 말 못한다고. 그래서 난 찐따야. 그래서 나도 밖에서 얘기 못하니까 밖에 못 나가. 근데 애들이 밖에서 좀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진짜로 애들 좀 클 때까지는 집에서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쫓아나가고 싶네요. 어디서 남의 어깨를 쳐. 메가박스라 그래서 오늘 내가 간 영화관인 줄 알았어요. 밀락 메가박스 3시 45분 타임 보헤미안 랩소디 보러 온 4인 가족. 진짜 이 영화가 깔깔마녀 빙이 된 것처럼 웃음보 터지는 영화입니까? 애기가 깔깔대고 90분 동안 웃으면 좀 조용히 시키던가 데리고 나가야지. 어떤 용자 여성분이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야 나가더라고요. 소리를 질러야만 조용해야 되는 걸 아십니까? 여기도 또 그런 피해자가 있었구만. 깔깔마녀인 줄. 애기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애기가 한 번이라도 깔깔대고 웃으면 좀 자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답답해요. 자,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시는 분 드디어 나왔어요. 청소년 불가 영화만 제한하지 말고 15세든 12세든 보호자 여부 상관없이 나이가 안 되면 무조건 입장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도 아기 키우는 엄마고 또래에 비해 말도 잘 듣고 얌전한 편이지만 나 영화 보고 싶다는 생각에 데려가야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더구나 우리는 맡길 데도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올레 TV에 뜨면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맘카페에 보면 우리 애기 몇 개월 몇 살인데 영화 뭐뭐 보러 가도 될까요? 이럽니다. 나는 그 글만 봐도 미쳤다라고 하는데 댓글이 더 가관이에요. 우리 아이는 더 어린 개월수인데도 데려갔다. 잘 보고 왔다. 이런 글 수두룩합니다. 솔직히 성인들도 2시간 가까이 영화관 안에 앉아있으면 좀이 쑤시는데 애들은 오죽할까요? 통제가 안 되면 영화관에서 데리고 나오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안 데려가는 게 답이라고요. 입장 자체가 민폐라고요. 진심. 예. 와, 저랑 똑같은 생각. 와, 영혼의 쌍둥이 반갑습니다. 근데 결혼하셨네요. 나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진짜 현명한 마음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 올레 TV 잘 돼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뜬다고. 근데 그걸 못 참는다고? 좀 참으시라고요. 저도 제가 예민하니까 저 좀 참거든요. 진짜 사이다다. 저랑 똑같은 입장 반갑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반대한 한 명은 그 맘충인가봐요. 김혁수님 속이 시원해요. 7개월 아기 키우는데요. 저는 자동차 극장 갑니다. 아이를 케어 못하겠으면 자동차 극장도 가볼만 해요. 거기 가세요. 차에서 편하게 보고 똥기저귀도 갈고요. 노래 따라 불러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 그렇구나. 자동차 극장이 있었다. 맞아요. 자동차 극장은 안에서 신발 벗어도 돼요. 안에서 순대뿐만 아니라 비빔국수를 먹어도 돼요. 맞아요. 자동차 극장 좋습니다. 이런 솔루션이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되면 결혼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자동차 극장 진짜 생각해봐야겠다. 좋은 생각이네요. 꿀팁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솔직히 이건 아빠도 있는데 아빠는 애 안 보는 게 당연한 거고 애 보는 건 엄마라고 정해진 공식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건데 왜 엄마만 저격을 당하는 건가요? 여튼 저도 신과 함께 볼 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제 앞자리 옆자리 분들까지 다 짜증나는지 불 켜지자마자 제 뒷자리 분들 대놓고 째려봤는데요. 그 사람들 그냥 휙 가버렸어요. 철면피. 그냥 참지 말고 바로 얘기하시지. 좀 아쉽다. 근데 채팅창에서 와 팸이다 하시는데 이건 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왜? 애기 엄마 애기 아빠 같이 왔다며. 그러면 아빠도 솔직히 아빠가 아들 맡고 엄마가 딸 맡기로 했으면 아빠도 그 아들이 아이패드 보고 막 꽥꽥대는 거 여동생 시비 거는 걸 제지를 했어야지. 근데 아빠는 그거 제지 하나도 안 했대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둘 다 비난받아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이거는 페미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족의 문제인 것 같아. 네, 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빠라는 존재도 가정교육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도 이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오늘 영화관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감정이입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시네요. 네, 저도 굉장히 감정이입해서 잘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영화관 진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꼬맹이 애기들은 꼬맹이 애기들을 위한 영화일 때만 데리고 나오면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이트판 사연 총대 메고 영화관의 진상을 내쫓은 여성분의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네이트판 사연 읽어드리는 이하나였고요. 여러분의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